반갑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게 이제 국내 얘기입니다.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게 쓰는 게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왜 제가 이걸 국외는 뭐겠어요? 국내는 지금 우리나라 경기 침체를 말을 하는 거고요. 국외는 사실은 지금 트럼프입니다. 이슈가. 그죠? 전부 트럼프예요. 뭐 다른 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결국 이제 이렇게 적어보면 한 주간 동안의 어떤 핵심은 바로 뭐냐? 이거고요. 해외는요, 트럼프입니다. 중심에. 이게 있습니다. 다른 거 없고. 다 이걸로 이제 파생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뉴스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올려드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한전 부채가 이제 205조. 그렇게 하는데, 2조 9천억이 더 늘었대요. 그전에도 이제, 부채가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 한전이 들어서 있는 그런 자리에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인식들이 사실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다고 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왜냐? 한전이 가지고 있는 부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산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장부 가격으로 옛날 그대로 아직까지 거의 대부분 공기업들은요, 옛날 그 가격입니다. 30년, 40년 가격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자산평가가 현실화돼 버리죠. 그러면 이거 제로 돼 버립니다, 이거. 순식간에.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져도 될 빚을 졌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돈 많이 오르는 겁니다. 무슨 말 얘기가 되죠? 이제 지나치게 이거 뭐시가 태양광 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안 져도 될 빚을, 그리고 또 그 뭐라 그러죠?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어떤 그 포퓰리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쌀을 농민들한테서 사가지고 이중고까지를 쓰잖아요. 우리 소비자들한테 더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소비자한테 좀 싸게 파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것처럼 전기도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누적이 돼가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빚을 적자가 나면 빚이 뭘로 메꿔지나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국가 재정을 자꾸 이제 악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 자, 빚을 더 내라. 자영업 부채 악몽이 시작이 됐다. 뭐 2달 새 20만 명이 폐업을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무려 715조다. 이 결국 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때는 막 이렇게 부양을 했어요. 경기가 침체될까 싶어서. 언제 했나요? 어서오세요.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막 갖다 쏟아부었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1년 거치 또는 일부 뭐 일정 기간 거치 해가지고 대출들을 많이 내줘서 뭐 이렇게 저걸 했습니다. 저는 뭐 여행사도 아니면서 여행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자영업자면 무조건 주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코로나 때 한 1,000만 원 받았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 1,000만 원 지원 받았나? 하면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냥 이거는 뭐 불특정 다수 그냥 사업자에서 무조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여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 없애버리지 왜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렇게 하는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시스템은요, 광주에 있는 어떤 그 후배에게 그대로 알려줘가지고 그 친구는 지금 크루즈 여행을 엄청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요 프로세스 그대로 줬더니 이제 잘 살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근데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인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보니까 크루즈에도 이제 한국 가이드가 타는가 봐요. 이제 그런 크루즈들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했냐면, 이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크루즈 여행을 8박 10일만 다들 가더라는 거죠. 그것도 정말 비효율적으로 여행을 간다라는 거죠. 사실은 크루즈만 딸랑 타고 돌아온다.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가는 김에 그 인근에 뭐 며칠 더 돌아보고 오면 패키지를 하나 더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죠? 한 번에 여행에 두 가지의 패키지 여행 하나, 그 다음에 크루즈 여행 하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플랜을 짰던 거거든요. 그래서 11박 13일 정도, 이건 빡빡한 거예요. 요 정도는 최소한 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크루즈가 예를 들어서 10일 정도 타게 되면은 한 13박 15일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월별로 한번 짜본 겁니다. 그러니까 월 크루즈를 갈 때는 요런 지역을 가면 제일 좋다. 그래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러면 크루즈 선사는 이거 없는 날은 놓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100명 돌아가. 그런데 가장 좋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아무튼 그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을 풀었죠. 근데 중요한 것들은,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파산, 막 이런 얘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설이 우리나라 국내 총성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 건설업이 약 한 15% 정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이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2달은 안 되는데, 그때 제가 당근에 뭘 내놨다 했습니까? 안전화를 내놨다 했죠. 막 쏟아져 나온다 했죠. 그죠? 막 7만원, 8만원짜리가 막 15,000원 막, 또는 막 3만원 막, 반값 이하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5개를 샀는데, 그래서, 그 산에, 농장 만드는데 잘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집사람도 막 사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경기를 정확히 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막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건설사들이, 한번 보시면은, 줄줄이 법정관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법정관리가 뭐예요? 부도예요. 뭐 어려운 말 필요 없어. 부도야.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줄 돈, 채권을, 채무를 중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의 구조를 조정하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미지급 공사비 40% 급증. 제가 왜 이걸 요 색깔로 써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50% 이하 아파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분양가 마이너스 50% 이하가 나오는 이유는 요겁니다. 요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요게 반드시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IMF 때도 있었고, 6년도에 막 버블이 일어나가지고 난리 났었죠. 그런데 서프라임 먹이 사태 왔죠. 2009년, 2012년도에 요것 때문이에요. 자, 미지급 공사비를 뭘로 줄까요? 할인해가지고 현물로 주는 거예요. 그걸 대물로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어차피 못 받을 돈인데, 현물로 주면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건설 입장에서. 받아야죠. 그럼 이거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자기가 어차피 받아야 되는 거기에서 자기 할인해서 받은 거야. 거기서 1, 20% 더, 내가 부도날 판인데 1, 20% 지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더 할인을 해가지고 나와요. 이게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올 연말도 아니겠더라. 지금 경기 상황 봐서. 두산 이브더 제니스 저게 마이너스 55%까지 나왔거든요. 제가 상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즘 아파트들, 신설 아파트들 전부 다 물 콘크리트 아파트다, 그 다음 철근 빼먹은 아파트,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런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제가 봐서는 그나마 조금 안정을 좀 찾으려고 하면 내년 말쯤 빨라야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현수막 봤죠? 얼마나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2억이에요. 이제 1억에서 이제 2억짜리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금 있으면 3억짜리 보입니다. 곧 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가 관세 때려잡고 있잖아, 지금, 그죠?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제.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발효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힘들겠죠.
이렇게 되면요. 마이너스 50%짜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아파트, 제 가격 주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상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니 들어오지 마라, 이거야. 자, 정말 못돼 빠졌죠. 그 예를 들어서, 자, 40% DC에서 주고 사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미부장 아파트들 자기네들 30% DC에서 40% DC에서 판다라고 공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럼 부도날 판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그거를 입주를 못하게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입주를 못하게 한다는 그 자체가 이런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 시장 이 질서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집단 이기주의고 이게 사회주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누가 하락하더라 이 말이지.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나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를 청약했던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프리미엄 주고 샀던 거 아닙니까? 그 누구 책임이죠? 내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30% 할인해서 들어오는 입주자를 이삿짐을 막아버리고 못 들어온다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러면 그 입주하는 돈을 주고 산 그 사람의 사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하는 거죠, 그게. 그래야 그래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끊임없이 갈등이 조작되도록 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정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전부 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런 어떤 전조들이, 근데 이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게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녀들에게 진짜 여러분들 배려를 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양보를 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조금 손해볼 수 있는 지혜를 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야, 너 절대로 손해봐서는 안 돼. 아니요. 세상이 말입니다. 더욱더 각박해진다는 거예요. 어제 그 영남 이공대 이제 교수로 계시다가 뭐 이렇게 시의원, 국회의원 하려고 뭐 하는 분을 만났는데 교육위원으로 있는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저 칠곡의 무슨 고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선생님이 그 2019년인가 뭐 2017년인가 그런 일이 있었대요. 매일신문에서. 선생님이 학생 따귀를 탁 때리는 거를 누가 찍었게요? 학생이 찍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폭행 선생으로 올린 거예요. 굉장히 이슈화가 되니까 기자는 또 그렇게 올린 거죠. 그런데 그 자초지정은 전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어떤 자초지정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굉장한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더니, 전문위원이라서 교육청으로 불러서 물어봤더니, 학생이 3명이 잘못해서, 원래 이렇게, 매로 그렇게 예를 들어, 빠따를 친다는 거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그 길이까지 다 정해져 있었대요. 그랬는데, 3명이서 같이 이렇게 선생님이 체벌을 가하는데, 한 학생이 빨딱이 나지. 이 개새끼가 하더라래요. 그럼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호로 새끼도 이런 천하의 호로 새끼죠, 그죠? 이 군사불일체라는 말은 옛날에 이제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그게 무슨 얘기냐?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거를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하는 선생은 이슈화 돼버리고 욕한 학생은 전혀 드러났죠. 그래서 매일신문을 불러서 그 담당 기자를 불러 사장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 전문위원이 정정 보도를 내게 됐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충격으로 내가 선생을 왜 해야 되냐라는 거죠. 퇴직을 하셨대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그런 일들로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배려와 양보와 이 가정에서부터 사실은 어떤 질서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잡혀지면은요, 나라는 정말로 더욱더 혼탁해져 갑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도 이번에 이제, 뭐죠? 뭐랄까노. 12월 3일 그 계엄 사태를 통해서 언론 보도의 어떤 이 편향성, 그 다음에 이제 가짜 뉴스죠. 이제 하나하나 시간이 이렇게 가고 질질 끌게 되니까, 그리고 참 이게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실수가 다 무너져서 그래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 사령관이라 가는 사람이 더군다나 별 3개면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 굉장히 청렴했던가 봐. 별 3개 같으면은요, 여러분 연봉이 굉장히 많아요. 별 3개 같으면은요, 진짜. 근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 거 보면 아무것도 가식이 없다라는 거죠. 월급으로 그냥 자녀들 공부시키고 뭐 이게 다 하겠죠. 뭐 물론 자녀들 유학도 시키고 뭐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과지출을 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또 있습니다. 군인들 아내들이 좀 많이 저질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이 부분들은 좀 알아요. 인사처 행정을 봐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별 3개 달아서 개털인 장군들, 지금 물별들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거지들 별. 그렇게 한데 아마 그 사람도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회유가 들어갔겠죠. 이제 그 회유된 그런 내용들이 막 보도가 돼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홍장원 그런 사람들도 보면 그 메모지 자체에 이제 필적 감정까지 해봤더니 그 민주당 의원이래요. 근데 제가 여다 야다 뭐 이렇게 뭐 진보다 보수다 그 자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양심도 없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이거 왜 이렇게 되나요? 질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 자체가 결여돼 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어른들이 그 정도면 지금 학교는 어떨까요?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뭐 50 넘었고 60 넘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 만큼 어떻게 보면 산다. 문제는 그들이 이제 사회에 주류로 들어와서 살 때는 어떨까요? 진짜 무서워서 돌아다니기가 무서울 거예요. 어떤 놈이 나를 찍을지. 그죠? 어디 뭐 바깥에 나가고 싶겠어요? 더욱더 각박해지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돼 버린 것 같아요. 제가 신문 기사 속에서 신문 스크랩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작년, 저작년 해가지고요. 신문에 여러분, 훈훈한 이야기 나오는 거 있던가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작년 연말에 제가 신문 스크랩 하면서요. 계속 찾아본 게 하나 있어요. 독지가의 기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분 돌아가셨나봐. 그럼 새로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마음이 참 아프고 참 슬픕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렇게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더니 삼성중공업은 조선주들이 지금 다 괜찮죠, 그죠? 왜냐? 이 트럼프 효과입니다. 미국의 조선산업 자체가 거의 뭐 유야무야 없어지다시피 하는데 이 시장이 약 300조 정도 필요한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 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뭐 몇십 년 동안에 만들어질 배들이. 근데 미국은 없어져 버렸고,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그러면 이거 어디로 올까요? 한국으로 올 때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위중 무역 분쟁, 요번에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더군다나 바로 그냥 미국 이제 시진핑이가 먼저 선방 때렸죠. 10%. 그러니까 10에 10%. 그죠?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로 서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간에 삼성중공업, 하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조선 종목들이.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과거에 제가 20년, 30년 전을 보면 우리가 말이에요. 반도체도 어디서 넘어왔어요? 우리 한국이 주도권 잡은 게 누구예요? 일본에서 왔어요. 그죠? 조선은요? 일본에서 왔어요. 화학은요? 일본에서 왔어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럼 우리 지금 어디로 넘겨주고 있어요? 중국으로. 이해되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경쟁력들은 절대 뺏기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일본이 우리에게 넘기고 우리가 중국에 넘기더라도 예를 들어서 박리담회식이 많이 생산되고 어떻게 보면은 노동집약적인 그런 산업들 지식지역적인 이런 산업들을 뺏기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보이는 기업보다는 보이지 않는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징어 게임 뭐 축소해줬지만 영화 한 편으로 1조 5천억이다. 여러분 이 상사에 가요? 여러분 보통 있잖아요. 연매출 조단위가 넘어가는 그룹 정도 되면 대기업에 군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영화 한 편으로 1조 5천억이야. 이게 말이 돼? 그게 보이지 않는 이 기업의 어떤 이 파워는요,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하고,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런, 제가 이거는 이제 그때 뭐 때문에, 드론, 무인 항공기 거기를 갔더니, 이거 제가 봤어요. 2028년 정도 되면은요, 이제 무인전쟁 시대를 개막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에서. 누가 다 해요? 전쟁? 로봇이요. 로봇이. 그리고 무선 조종에 의해서 누가? 드론이. 그죠? 이번 이 우러 전쟁은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전쟁 양상을 대리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풍산이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풍산이 많이 반등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요. 자폭 무인 드론이에요. 그냥 우리, 군인들이 말입니다. 어디다가 차고 다니냐, 드론을. 드론 조가 있더만요. 분대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차고 다녀요. 여기. 또 어떻게 생겼냐면, 물병 아시죠? 마오병. 따뜻하게도 하고, 시원하게도 하는. 딱 그만해요. 요만해. 근데 이게, 누군가가 한 명만 높은 데 딱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시가전을 치른다고 치죠. 도대체 적군이 어디서 총을 쏘는지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이 드론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요. 드론을 딱 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있으면 뭘 체크해 볼 수 있나요? 열감지 추적이 돼야 안 돼요. 사람은 온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열감지 추적을 해가지고 적기 어디 숨어가지고 우리 아군들을 그러면 이걸 띄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드론이 날아가가지고 그게 폭탄이야. 거기 건물 속에 자폭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제거가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들 다 안전이 확보가 되죠. 이게 무인전쟁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거 화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딱 떠서요. 열감지 딱 이렇게 해보면은 대본 어딘지 대본 나오죠,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폭탄을 그 드론을 지가가요. 그걸 팡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최첨단의 어떤 이런 부분, 특히 이 기술은요, 풍산이 개발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의 전쟁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25년 동안 한국에 엔비디아가 있었다. 삼양식품이에요. 삼양식품 뭐 하는 회사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25년만 먹었나요? 이해되시죠? 이 보시면 사실 이렇게 큰 돈이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습관 속에 사실은 큰 돈이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자, 25년 동안 주식을 가지고 있는 놈, 지구에 있다, 한 놈. 누구예요? 네? 25년 동안 주식 가지고 있는 놈이 있다니까, 이 지구에. 누굽니까, 그게?
워런 버핏 아닙니까? 한 놈밖에 없어. 창업자 말고요. 25년 동안 주식 가지고 있으면요. 이 지구상에 워런 버핏 말고는 없습니다. 창업자 말고는. 이해되세요? 25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100만 원이 얼마 됐다고요? 8억. 그러면 몇 배야? 계산. 8만 배지 뭐. 아, 그래. 8만 배지 뭐. 25년 동안. 이해가 됩니까 이거? 어이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왜 이걸 올려드린 줄 아세요?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요.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디 가서 이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25년 만에 100만 원으로 8억. 여러분 투자를요. 왜 제가 지나치게 수익률에 의존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투자가 창업이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창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업하면요 1년 만에 바로 문 닫았구나? 그럼 뭐예요? 아까 여기 나오잖아. 예? 2달 새 2만 명 펴. 이거 그냥 평균치로 요즘 같은 이럴 때는 더 많고요. 하루에 5,000개 식당이 생기고 하루에 5,000개 식당이 망한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머리 든 거 없고 특별한 지식 없고 아이고 뭐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김밥집 하자. 그러면 김밥집 얼마나 많노, 그죠? 또 있습니다. 아이고 뭐 걔도 커피 들고 다니더라 뭐 이래가지고 뭐 돌아서면 다 커피집이에요. 여러분 차 타고 이렇게 외곽잡 나가보세요. 커피숍 멋지게 쳐지죠. 그 흑자들 그 막 손님들이 막 포탁포탁 그래. 그 남을까 안 남을까? 100% 적자입니다. 한 사람도 제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커피숍 차려가지고 플러스 나는 커피숍을 데려오세요. 내 소리 장찌질 뿐다. 단 한 업체도 흑자나는 데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마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투입 자본금 대비했을 때 11%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팔공산 가면 많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안 까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가면 막 차들 막 엄청나게 서가 있죠. 와, 들어가면 이거 막 50대, 100대만 안 되겠나? 토요일만이다. 평일에는 팔이 막 날린다. 근데 인건비 줘야 돼, 말아야 돼? 이해되시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커피숍입니다. 이거 반드시 들어놔두십시오. 죽었던 아버지가 살아와도 안 돼. 아시겠어요? 그 정도입니다. 커피숍 하는 순간 여기 들어갑니다. 이거 무조건 2달 새 20만 명 폐업 안에 들어갑니다. 누구만 돈 벌었냐? 인테리어업자. 그럼 커피 수입한 놈 돈 벌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옛날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월세 안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땅으로만 가만 안 놓으면 현금 유동성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가지고 인건비 들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외형이 자 내가 땅으로 나눠놓으면요 내가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자 내가 이게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여기다가 커피숍 지을 수 있어 없어? 지을 수 있습니다. 땅은 1000평이야. 건폐율 40%란 말이죠. 그러면은 1000평에 600평 주차장 400평 지을 수 있다는 말이죠. 거기다 크다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딱 잡히면
땅으로 있을 때보다 대출을 많이 해줄까요? 아니면 건물, 커피숍 멋지게 만들어놨고 매출이 있을 때 대출을 많이 해줄까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서 딱 빼내버려요. 결국 망하든가 말든가 주인은 신경도 안 써. 그래서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이미 다 뽑아냈어. 뭘로요? 은행 대출로. 잘 되면 그냥 유지. 지금 월급이나 주고 내 저런 거 있거든 하고 명함 사가 다니면서 허세나 떨고. 그리고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은행 네가 주가. 내 돈 이미 다 빼냈어. 그겁니다, 여러분. 단 한 군데도 되는 데 없습니다. 저 가창 가다 보면 오른쪽 레일 온도레일. 예, 그것도 안 되는 집이에요. 되는 집 하나도 없습니다. 차포도 안 뛰고요. 투입 자금 대비했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 어떤 소리 하네. 단돈 1원짜리 하나 나오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할까? 그냥 나눠놓으면 내가 쓸 수 있는 유동성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사업장을 차리고 그렇게 되면요. 건축비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빼내버린다? 대출을 해버려. 그래서 엑시트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작전도 가능해요. 막 6개월, 1년 막 이렇게 손님들 계속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프리미엄 넣고 팔아고 가버리는 거예요. 와, 내가 늘 커피 마시러 올 때 너무너무 잘 때 내가 인사하고 나니까 왜 이리 안 되냐? 그런 게 바로 작전입니다. 옛날하고 많이 틀립니다. 업체들이 위탁 주면은요, 1년에 1억 해보십시오. 손님 끝내주고 보내주는 업체들 많습니다.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커피숍 같은 거 하시면 절단납니다. 그래서, 암튼, 이 삼양식품이라는 회사가, 25년 동안, 이만큼 올랐다. 주가가 거의 우상향하면서. 근데 이거, 삼양식품, 왜 이렇게 최근에 이만큼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이게 100만 원 넘어갔다 90만 원 뭐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네? 수출인데 뭐 어떤 거? 불닭. 예, 불닭입니다. 불닭이 그 K푸드 이래가지고 난리도 아니래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부분들을 원래 있었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어쩌다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대요. 자, 단 것이 음식을 계속 더 많이 먹게 할까요? 아니면은 매운 것이 음식을 더 땡기게 할까요? 아니면 짠 것이 더 땡기게 할까요? 매운 전 세계를 다 하는, 이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매운맛입니다. 매운맛은 무조건 음식을 더 당기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중국 음식 중에 매운 거 뭐예요? 마라탕. 맞죠? 그 다음에 사천 짜장. 맞죠? 그 다음에 뭐 해외에 많잖아. 저 이태리 쪽에도 매운 거. 이 동양 쪽에도 매운 거. 우리 저 태국 같은 데 가보면 또 매운 거 있잖아요. 그 매운 것이라는 게, 근데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적절히 잘 살린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었어요, 사실은. 콜럼버스의 계란일 뿐이에요. 정말로,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서울에 출장을 가가지고요, 어느 회사를 이렇게 갔었었는데, 제가 아주 놀라운 걸 봤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이게,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아직도 무궁무진하구나. 이 돌아, 왜 이 생각을 못했니? 그랬어요. 여기 오늘 김 회장님 안 오셨는데, 제가 김 회장님한테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태양광 효율이요. 지금 지구 최고 많이 나오는 게 22%예요. 최고 많이 나오는 게 22%예요. 근데요, 42%가 나오는 게 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똑같은 면적에 시공비 반인데 전기는 더 많이 나와. 여러분 태양광 판넬 다 어떻게 돼가 있어요?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햇빛 쪽, 태양 쪽으로 돼 있죠. 다니시면 다 보셨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놨냐. 요게, 요면, 이거는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하는 거, 요렇게. 네. 태양광 판넬을 좀 세웠어요, 이렇게. 세워, 밑에다 뭘 놨겠어요? 반사는 뭐가 필요할까? 그래. 오케이. 밑에다 거울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 들어와가지고 요리 반사되고, 요리 들어와 요리 반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완전 콜럼버스 계략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왜 인류가 지금까지 몰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니나 내나 모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대요. 무궁무진한 걸 주셨는데, 니나 내나 모를 뿐이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전부 태양광, 전 세계 태양광 발전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근데 이거를 보통 세워, 이렇게. 그러면 면적이 적어져요? 많아져요? 훨씬 적어지죠? 거기에다가, 한번 보세요. 이 똑같은 면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마에 차지하잖아요. 이걸 세워버리면 이게 반으로 줄어. 더군다나 하나, 두 개야, 이게. 그럼 당연히 배 나와야 되는 거 아이가? 똑같은 면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잖아요? 여 밑에다가 뭘 깔았냐? 거울을 깔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북대구 IC 들어오다 보면은 태양열 발전소가 있어요. 보셨나요? 삐조가 왜 아름답게 타워 삐조가 세워놨잖아요. 못 보셨나? 태양열 발전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바닥에 전부 다 뭐가 있느냐? 거울이 있어요. 거울. 전부 거울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삐쭉 타워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에 요 모든 빛이 이리 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놈은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모든 빛이, 이게 태양열 발전소예요. 태양광은 셀에, 거기에서 바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거는요, 태양열 발전소예요. 이거 우리나라도 여기 가면 있지만, 북대구 IC고 들어다 보면은, 오른쪽, 우로바, 아니다. 가면서는 좌로바 하셔야 돼요. IC 바로 가기 전에 보면, 그 대성연 내지에서 크게 넓은 데가 이렇게 세우는 거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딱 요리, 네모난 창 같은 요리 있어요. 글이 전부 다, 뭐가, 그럼 요 창이 어떻게 해서 3mm 돌아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 뒷면, 앞면 3mm가 전부 다 이리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불 끓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니까 이 밑에 뭐가 있을까요? 이 열을, 물을 끓일 거 아닙니까? 이 열로. 물을 끓이면 뭐가 발생하죠? 전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전기로 뭘 돌려요? 터빈을 돌리는 거죠. 전기기관차 그런 거잖아요. 석탄 떼가지고 물을 좀 끓여. 그럼 거기에 물이 막 팽창하잖아요. 그죠? 물 끓으면 어떻게 해요? 수증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팽창되는 그걸로 해가지고 뭘 돌려? 네, 크랭크 샤프트를 돌리는 거죠. 축을 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차가 가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가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막 갖다 더 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만화 많이 보셨죠? 천천히 가려고 하면 불을 좀 끄집어내. 그러다 보니까 왜 영화나 이렇게 옛날 서부 영화 이렇게 보면은 하는 사람은 코 새까맣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기관차를 타고 다녔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건 이제 태양 열 발전소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좁은 땅덩이 같으면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라는 쪼맨한데 태양광 발전소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거 죽여야 돼 없었노? 이거. 자,
경기가 나쁘다라는 많은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지금 쭉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했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4대 보험 어느 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맞죠? 4대 보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4대 보험 넣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실직을 당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해고가 법적으로 금지가 돼가 있지만, 미국은 가능해요. 이번에 트럼프 한번 보세요. 그냥 뭐, 이메일로 해고. 바로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랬을 때,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4대 보험 납부를 했었는데, 그 회사가 뭐 됐다고? 거들 나빴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아까 건설, 거들 납득했죠? 또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가내공업하는 이런 자영업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부품 조립해가 납품하고 하는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런 회사들 다 경기가 나쁘니까 다 어떻게 해요? 문 닫았을 거 아니야. 그럼 직장 잃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4대 보험 내고 있다 보니까 뭘 신청해요? 실업급여 신청할 거 아니에요. 이게 신청서 급증했다. 자, 경기가 나쁘니까 또 표가 나니까 대부분 금방 와닿는 거 있어요. 이게 뭐예요? CJ, CGV가 뭐죠? 경기 나쁘면 영화 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바로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다. 경기가 최악으로 가고 있다. 근데 집값 오른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건 그러면 어떤 놈이고? 집값 오른다고 하는 놈이는요, 그래서 언론 조작이다, 이 말입니다. 강남 뭐 최고가를 찍고 있다. 그거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건설업체가. 또 부동산 중개업자 협회에서 뚜쟁이 거간들이 만드는 가짜뉴스입니다. 근데 개인들은요, 신문을 굉장히 신뢰를 해.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신문이 이렇게 엉터리가 많구나 하는 것도 이번에도 참 실감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전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한번 빡 터트림을 통해서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죠?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 행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많이 알게 됐죠, 이번에. 그래서 계몽령이다라는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찌그러지니까, 어때요? 우리와의 교역에서 상대국에서는요, 걔네들 흥한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두 나라 있어, 우리 주변에. 하나는 어디? 일본. 또 하나는 어디? 중국. 오케이. 더군다나 딥시크로요, 20분의 1 들여가지고 엔비디아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가 됐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럼 중국 IT, 그다음 로봇이 막 춤춰. 로봇이 막 자전거 막 타. 로봇이 막 달리기 하는데. 미래를 막 갖고 노는 거잖아요, 이게. 거기다가 막 주문했는데 바로 올 솔드아웃. 증시 좋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고, 우리는 사실은요, 일이 찔딱거리고 앉았던 데다가 삼성전자 실기해버렸죠. 이런 것처럼 시기를 놓쳐버려서 그래요. 좋은 시기에, 아무리,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몇 살이고? 그죠? 아직, 예서 40이라 잡읍시다. 근데, 나이 처음은 70, 내일 모레 바라보는 새끼들이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에 선전선동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우리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진짜? 아무리 북한이 대단하다고 쳐요. 정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사회주의가 좋고 공산주의가 다 땡치 아프고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참 근데 이게 이 나라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전에 어디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그 전에 어디? 조선이라는 나라 그 전에 어디? 고려라는 나라 그 전에 어디? 통일신라 그리고 그 다음 삼국시대 그리고 뭐 삼한시대 또 고조선시대 부여시대 이런 많은 시대 속에 이 한반도에 내려오는 이 국가의 영적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의라고 자체가 없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CJ CGV가 14만 원 하던 주가가 얼마? 지금 5천 원이요. 14만 원 하던 게 5천 원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투자의 핵심적인 키워드는요, 절대로 그 회사의 단기순이 이런 거. 그러면 단기순이 이미 나빠. 매출이 나빠. 그럴 때는 이미 내가 늦어 빨라. 이미 늦어요. 그래서 시대 흐름을 봐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집을 사든 어떤 것을 투자를 하든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은 뭐냐? 시대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영화 사람들 다 아무도 안 볼까? 아니에요. 뭘로 봐요? OTT. 그죠? 넷플릭스, OTT잖아요. 내 영화관이 스마트폰 안에 있다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 TV 방송 탈락하니까 돈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로 해가지고 돈도 버는데 미쳤다고 텔레비에 방송 때리나,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나고 즐거운 어떤 그런 프로그램 다 들어가요. 넷플릭스나, 그 다음에 또 뭐 쿠팡도 하잖아, 그죠? 또 뭐죠? 몇 개 있잖아, 이름 모르겠다. 하여튼, 여러 개 있어요. 리빙 TV, 라방? 그런 TV들 많잖아요. 그 OTT 그런 드라마들이 그리 가버립니다. 왜? 비용 많이 줘야 되니까. KBS 말 나가? MBC 말 나가? SBS 말 나가? 시중에서 보도 안 하는데. 이해되시죠? 훨씬 더 방영료 싸고, 그 다음에 광고 효과 더 빵빵하고, 그러면 야는 뭐가 되노? 영화관은. 그죠?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애국하는 마음으로 CJ, CGV 갈까? 아무도 안 간다니까. 롯데시네마 갈까? 그죠? 텅텅 빈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이 사회에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중국 증시가 부활하고 있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다 나타나거든요. 전부 그 얘기예요. 자, 우리 국내차 생산 대수가 현대 기아차가 몇 위였어요? 세계 5위였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3위까지 갔었어요. 지금요? 7위요. 제가 매일 말씀드렸죠. 현대차 너무 비싸다고. 너무 비싸다. 더군다나 최저임금까지 미친 듯이 올려놨으니 대외 수출할 때 가격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장착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중국이 더 싸게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넣어가지고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소프트웨어 자꾸 더 좋은 걸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살락하거든. 전기차 중고 사라. 새 거 사는 놈은 진짜 독박 쓰는 거다. 이거 9천만 원, 1억 5천만 원 사가지고요. 벤츠, EQ, S인가 그런 거 산 놈들로. 우짜 거지 5천만 원도 안 주는데. 1년 탄 거. 그냥, 한 1년 만에 그냥 1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아파트, 12억, 8억 이래 주고 샀는데 지금 4억, 5억 한데 돌릴 아이가 이거. 쥐가 잘못 대놔놓고 5억에 사가지고 들어오면 못 들어온다니. 이거 말이 돼? 그냥 생떼를 쓰는 겁니다. 이런 때성이 통하는 시대가 됐어. 흩어지면 죽니 사니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확실히 알아낸 게 있습니다. 야들이 전부 다 민주주의라는 여기 반드시 자유를 붙여야 되는구나 하는 거. 민주주의랑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하는 거. 그래서 북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제서 제가 북한의 이 대외적인 그 상호를 봤더니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더만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민주주의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더라고. 바로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 자체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말은 얘기를 다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학교 교육의 현주소예요.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린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북한의 공식적인 국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민주주의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죠? 대한민국도 민주주의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위기의 한국 반도체 얘기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원화 환율이 왜 안 떨어지냐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일본은 경기 좋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엔케니로 오히려 이제, 엑시트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850원에 내려갔던 게 지금 이제 1000원이다. 그럼 뭐예요? 한 20% 먹었죠? 그죠? 가만히 있었잖아. 내가 한 일은. 한 1년 반 만에 20% 어디고. 대박이죠? 자본 소득인데,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처럼, 그때도 제가, 그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거 반드시 얼마 온다 했어, 제가. 1000원 또 온다 했죠? 한 1년 반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수업할 적에. 850 하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저 사람 전부 다. 일본 여행 미친 듯이 갔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뭐 하라 했습니까, 제가? 일본 돈으로 사는 게 맞다. 네, 일본 사람 제가 몇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1000원 온다. 그래서 이만큼 시대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시대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번 보세요. 경기 나쁘니까, 건설 현장 다 사라지니까, 청원서 팔려, 안 팔려? 청원 안 팔리죠? 그럼 청원서 가격 내려가요, 올라가요? 바로 이거예요. 14% 내려버렸대. 더군다나, AI 말이에요. 자, 찌질이, 이저희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영입한 그런 사람들을 다 2년, 3년 만에 다 떠난대, AI 인재들이. 왜요? 조직 문화에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중심도 없고, 어떤 강력한 리더십도 없고, 이해되세요? 더군다나, 자기 밖으로 지키려고요. 들어가면 어떨까요? 다들 뭐예요? 뭐죠? 간호사 그거 하는 걸 뭐라 그러는데. 그것처럼. 태움처럼. 쉽게 말하면 따돌린다 하는 거예요. 왕따. 세계적인 석가도 왔다 다 갚았다. 이거도 한번 보세요. 이거 가짜뉴스거든요. 원전 이익률이 0%대다. 이거요. 한겨레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신문 읽어볼 적 있잖아요. 한겨레나 그 다음에 이제 오마이뉴스나 또 유시스 이런 거 있잖아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 좌파 통신들이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자, 원전이 있잖아요. 건설 사업이에요. 이게 장치 산업이에요. 왜 원전 팔려고 난리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에요. 차 왜 많이 팔라 한 줄 아세요? 차값보다 뭐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부품값이 더 들어간다고. 원전이 그런 것이에요. 근데요, 0%대 오히려 수조 원의 손실이 날 수 있다. 이따위 기사를 내는 거예요. 이거 한겨레 나온 신문인데, 이게. 원전은요, 팔기만 팔면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왜요? 뒷방 관리비가 더 들어가. 저것들이 안 만들어도 누가 관리해야 돼? 우리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뽑아먹어요? 원전 몇 년 써요? 40년 뽑아먹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내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한겨레 신문값 좀 크잖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요, 이렇게 딱 하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어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명백한 가짜뉴스인데 정말 그럴듯해요. 그 안에 기사 쓰는 거 보면요. 진짜 그럴듯하게 써놔놨어요.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 인도 점유율이 드디어 5위로 추락을 해요. 그 이제 스마트폰 사업도 접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딱 내다보고 빨리 접어버렸어. 그리고 자동차 전자로 갔어. 그게 누구라고요? LG전자.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접어버렸어. 빨리 접었죠, 그죠? 벌써 한 5년 됐습니다. 네. 그죠? 그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 TV. 이름 바꿨어요. 아프리카 TV에서. 왜요? 이건 무슨 많은 부분들, 자금 세탁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건 불온의 온상이야, 이게. 거기다가 별풍선 하면서 이상한 BJ들한테 해가지고, 내 아는 지인은 여기다 48억을 쐈어. 별풍선을. 6년 살았어. 6년 지금 들어앉았어.
6년 판결 받아가지고 이 비르처물 새끼가 투자하라는 돈 땡겨가지고 27. 참 뉴욕대 나온 놈인데 참 너무 안타깝다. 근데 그렇게 매료가 되는 거예요. 거의 뭐 별풍선계 황태자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막 별풍선을 이제 사가지고요 1,500만원씩 막 쏘는 거예요. 진짜 준 거예요. 네, 48억이나 썼대요. 그런 미친놈이 있더라고. 아이고, 내가 참, 내 말이, 참, 그런 내가 보면, 아니, 이 어리석은 어떤 그 아가씨들도, 이 어린, 이 청년, 이 아가씨들도 있지만, 왜 헌금이라도 하지, 진짜. 내가 참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이상한 포즈 취하고 뭐 어떻게 하면 뭐 또 막 별풍선 펑펑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작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아프리카 TV가 이게 뭐 8만원, 이제 11만원까지 막 급등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툭 떨어져요. 왜요? 너가 아무래도 자금 너가 이상한 것 같아. 해가지고 세무조사가 시행하겠어요. 그래서 회사 이런 거에 바꿨어요. 숲이에요, 숲. 그러니까 이게 불법 같으면서 불법 아닌 듯. 불법 같은, 불법, 아니, 그러니까 이 적법 같으면서 불법인 듯. 요렇게. 근데 제가 왔다 갔다 했죠. 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요거요. 명백한 요거 불법입니다. 하여튼. 법의 테두리에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할 뿐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음이 이제 시장 점유율 3%밖에 안 된대요. 요즘 네이버도 검색하는데 다음 검색할 생긴다. 내나 다음 보지. 나는 오직 충정 아이가 끝까지. 그렇습니까? 근데 다음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3%예요. 3% 2.7%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음을 내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뭐 그렇게 하는데 뭐 1조 7천억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단기 순이익이 그 1조 7천억에 있잖아요. 차포 다 떼고 나가지고요. 적자 이렇게 되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요. 이제 원래 다음 카카오에서 이제 카카오로 바뀌었잖아요. 이 안에 뭐가 누구나 다 알아요. 다음이 녹아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다음 이네플러스. 어디에 집중하려고? AI에 집중하려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집단위기주의. 노조의 반대로. 고용 승계 물고 늘어져 가지고요. 지금 145만 명이 가입자래요. MG, 새마을금고, 손해보험. 이거 지금 청산될 판이에요. 그럼 누가 다 손해봐야 돼? 네, 고객입니다. 고객이 죽든 살든 간에 내 밥그릇 챙기겠다는 노조. 자, 이런 어떤 부분, 전체적인 부분들은요, 경기 침체라는 이 속에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어떤 그런 안타까움들이 이 안에 묻어나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해외입니다.